박용만님? 네. 정보력만큼 인지력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말이 사라진 건가요? 무슨 뜻이죠? 네. 아, 정보력만큼 인지력이 뛰어나다 이 말이죠? 인지할 수 있다. 아, 네. 근데 여기서 인지력이 잘못 생각하면 인지할 수 있는 역량과 알고 있는 것과의 차이인데 정보력만큼 인지할 수 있다. 이것이 정보적 인지냐 사고적 인지냐고 말할 때는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는 것만큼만 정보력인데 근데 이거는 또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을 토대로 열을 생각해내잖아요. 아는 것만큼만 정보력이 아니라 아는 걸 토대로 문일지십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은 걸 생각해내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예측하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 알아내는 기능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열을 알아내기 때문에 아는 것 이퀄 정보력이다라는 말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 사이에 인지 기술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관계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걸 전제라고 합니다. 보통 전제가 틀리면 뒤에 문장 질문 자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 이런 경우 그러면 갑의 정보와 을의 정보 중 사실을 구별할 때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판단은 보류가 됩니다. 수많은 정보를 알 수도 없지만 잘못된 정보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정보를 수집 사용하고 그 질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인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인지력은 작은 정보를 가지고도 추론 과정을 통해서 또는 연역, 귀납, 유비 과정을 통해서 작은 정보를 가지고 더 나은 정보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족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 이런 말 있죠. 공자가 했던 말입니다.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하지 않는 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책은 많이 읽고 생각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생각은 많이 하고 책을 안 읽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맞춰보세요. 생각은 많이 하고 책은 안 읽어. 게으른 자. 응? 교만한 자. 네? 몽상가. 생각은 많이 하고 책을 안 읽는다. 몽상가. 뭐 비슷하게 이렇게 예, 볼 수. 예? 예, 여러분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제 공자의 말을 비춰본다면 위험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리더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방금 여러분들이 했던 말은 기준만 바꾸면 맞는 말이에요. 네, 기준을 바꾸면 생각만 하고 사실 정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몽상가적. 어떤 기준입니까? 네, 비전적 측면으로 본다면 네, 방금 얘기했던 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공자는 리더였잖아요. 리더이면서 자기는 책을 읽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과거에는 책을 안 읽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어. 종교에 가면 이 기독교나 불교 이런 데 가면은 책을 안 읽고 산속에서 수도한답시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체로 수도 연수만큼 단이 붙어요. 수도 연수만큼 단이 붙는다고 뒤에 3단, 4단, 5단, 2단 막 이러고. 왜 그러냐면 기존의 역사적 사실 데이터를 무시하고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아떨어져. 예. 근데 주제는 같은 거였어. 하나님이란 주제는 같은데 내용은 너무 사회하고 안 맞아. 이게 끝이 다르다 이 말이야. 단이 끝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뭔 얘기가 내리가 보지?
예,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취하고 생각을 안 하면 어리석고 그 반대는 위험하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 설계도 만들 때 상위 개념이 떠오르지 않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네. 알고는 있는데 어떤 현장에서 쓰지를 못해. 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 국민 전체를 어리석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양은 많거든. 16년을 배웠으니까. 근데 정작 어떤 세상의 이치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는 설계도가 그 이치인데 그 이치는 밝혀지지가 않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음의 극치를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위험함은 어떤 거냐? 생각은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기존 데이터들을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술서마를 꿰야 보배인데 구술이 이제 구술이 보배라고 봅시다. 이 수정 같은 보배를 꿰서 더 큰 보배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구술이 뭐냐 이거지. 구술이 돌멩이야. 돌멩이 서마를 꿰면 돌멩이로 만들어진 거야. 네. 제 재료 자체가 이미 부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데이터가 부실한 거야. 부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꿰서 보면 누구만 그 사람을 추종하느냐? 그런 데이터 이하를 가진 사람만 추종을 해. 돌멩이 데이터 이하. 돌멩이들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돌멩이를 서말 갖고 이 사람은 한 말 가졌어. 돌멩이를 잘 꿰놨으니까 너무 귀하게 보인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진짜 가치 있는 것들로 보배를 만드는 방법이고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고리를 만들 줄 알아. 고리를. 그 고리가 바로 뭐냐? 하나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설계도는 잘 만들어. 그러니까 설계도를 못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험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정보들이 있을 때 그 정보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간다 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추론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찾아가는 방식. 하나는 그 정보를 추론하기 전에 먼저 수집하는 방식.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요? 수집이 효과적이죠. 네, 수집이 효과적입니다. 왜? 추론은 있는 데이터를 뭐하러 또 추론해서 또 찾아. 아니, 없는 거면 추론을 통해서 빨리 찾는 것은 발견이지. 근데 이미 있어, 사회에. 이미 있는 데이터를 추론을 해서 내가 또 가공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건 너무 많은 낭비, 시간 낭비예요. 이미 남이 만들어 놨어. 최소한 남이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빨리 접하고 거기에서 부재, 부족, 오류를 남이 만들어 놨다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오류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 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부재와 부족을 찾아내는 거.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의 탁월성이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용만 씨가 말한 거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 또 정보가 틀렸을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금 부재, 부족, 오류를 찾아내가는 인지적 사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적 태도, 정보 수집적 태도, 정보 인지적 태도 요 두 가지를 가지면 이 문제는 같이 해결돼요. 유머로 마감을 해주죠.